2025년 10월,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보통 이웃 나라의 새 정상이 취임하면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베이징의 첫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축하 전문 대신 중국이 보낸 것은 거대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보란듯이 대만 해협과 일본 앞바다를 꽉 틀어막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사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이 충돌은 예고된 폭발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신념은 확고했죠. 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다. 그러자 중국 대사는 외교관이라곤 믿기 힘든 섬뜩한 저주로 응수했습니다. 일본 민중 전체가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그 살벌한 말의 전쟁이 이제 진짜 총구의 대치로 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말로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건 절대 참지 않겠다며 자위대 호위함을 대만 인근으로 밀어 올렸고,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일본의 돈줄을 죄는 경제 보복 카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025년 12월, 오늘 중국과 일본의 한 라인은 끊겼고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며 저 작은 섬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불구덩이 협박을 들으면서도 대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아시아의 두 거인이 서로의 목을 겨누게 된 진짜 이유, 그 위험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최근의 움직임,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아나콘다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을 쏘는 신용만 했다면, 최근의 훈련은 대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와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완벽한 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칭칭 감아 질식시키듯 대만을 고립시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군함뿐만 아니라 1만 톤급 괴물 해경선을 투입해 민간 선박까지 검문 검색하며 대만 해협을 자신의 안방처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밥상 차리기는 끝났고 이제 숟가락만 들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대만의 목숨을 거는 걸까요? 여기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돈과 생존입니다. 대만 남쪽에 펼쳐진 남중국해, 이곳은 단순히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 매년 무려 5천조 원 어치의 물건이 오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해상 고속도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40%,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99.7%가 반드시 이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같은 자원 빈국들의 산소호흡기 호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죠. 석유와 가스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길목, 톨게이트가 바로 대만 앞바다입니다. 만약 여기가 막히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호주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운송기간은 보름 이상 늘어나고 물류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합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는 이미 에너지를 볼모로 잡히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입니다. 당시 유럽은 러시아가 불법 침공을 했는데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왜였을까요? 유럽의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가스밸브를 잠그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유럽은 에너지가 끊길까봐 두려움에 떨며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에게는 대만 해협이 바로 그 러시아 가스밸브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이 길목을 막아버린다면 중국은 굳이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톨게이트를 차단하듯 바닷길만 막으면 한국과 일본의 공장은 멈추고 도시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해 아시아 전체에 목덜미를 쥘 수 있는 에너지 통제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답답함,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해군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앞바다인 서해와 동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고작 40에서 100m, 깊어야 200m가 안 되는 얕은 대륙붕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략 핵잠수함, 공구사형 진급을 예로 들어보죠. 이 잠수함은 길이만 130m가 넘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괴물을 수심 얕은 동중국해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얕은 수영장에 고래를 숨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이 기동할 때 나는 소음이 얕은 바닥에 반사되어 쩌렁쩌렁 울리고, 하늘에선 미군의 대잠 초계기나 위성이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 손바닥 보듯 위치를 찾아냅니다.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이 항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미군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이라는 포위망을 쳐놓고 중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완벽한 포위망의 유일한 구멍입니다. 대만의 동쪽 해안은 다릅니다. 항구를 나서자마자 수심이 2000m에서 4000m로 뚝 떨어지는 태평양 심해와 바로 연결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동해안에 잠수함 기지를 짓는다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출항 즉시 수심 수천 미터의 심해로 수직 잠수해버립니다. 깊은 바닷속 온도 차이, 수온 약층을 이용해 미군의 소나 탐지를 따돌리고 유령처럼 태평양 한가운데로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끔찍합니다. 중국 잠수함이 아무도 모르게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 서부 해안 턱밑까지 접근해 핵미사일을 겨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대만은 얕은 바다라는 감옥에 갇힌 중국 해군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유일한 비상구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조바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만의 기막힌 역사 속으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중국은 대만은 영원한 내 땅이라고 외치지만 여기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역사상 단 1초도, 정말 단 하루도 대만을 직접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대만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참 기구합니다. 청나라가 다스리다 일본에 뺏겼고, 일본이 물러간 뒤엔 공산당에게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도망쳐 들어와 세운 나라니까요. 특히 대만 사람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하고도 슬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라는 개가 가고 나니 국민당이라는 돼지가 왔다는 말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대만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온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개는 짖고 물어서 무섭지만 적어도 도둑은 지켜줬다. 그런데 뒤에 온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더럽히기만 하더라. 일본 식민지 시절의 엄격한 질서보다 해방 후 들어온 같은 민족의 부패와 학살이 더 끔찍했다는 대만인들의 피 맺힌 절규였던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역사가 대만을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옛 주인인 일본을 가장 든든한 친구로 선택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죠. 아, 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우릴 떠났구나. 평화적으로 꼬시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남은 건 무력으로 뺏어오는 것뿐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그토록 거칠게 미사일을 쏘아대는 진짜 이유, 바로 이 돌아선 민심에 대한 조바심 때문입니다. 중국의 야욕이 거세질수록 가장 다급해진 나라,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항로가 막히는 경제적 공포도 크지만 일본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건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군사적 현실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110km,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맑은 날엔 육안으로 대만 산맥이 보일 정도죠. 일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던 섬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고 대함 미사일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대만이 무너지고 중국군 기지가 들어선다면 이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일본 영토는 그 즉시 중국 미사일의 턱 및 최전방 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오키나와 딜레마입니다. 이곳에는 태평양의 키스톤이라 불리는 동북아 최대의 미군 기지, 카데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만약 대만 전쟁 시 미군이 개입한다면 전투기는 100% 오키나와에서 뜹니다. 미국 본토는 너무 머니까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전쟁을 이기려면 미군의 발을 묶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미군이 출격하는 활주로, 즉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전쟁터가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참혹한 지상전을 겪었던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의 재현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라고 말할 선택권조차 없는 기막힌 운명인 셈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일본은 전투형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는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 아베의 후계자이자 처리 여인이라 불리는 초강경파입니다. 그녀의 안보 철학은 아주 심플하고 거칩니다. 평화는 말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전 총리들이 중국 눈치를 보며 우려한다고 말할 때 그녀는 일본의 금기였던 적 기지 공격 능력, 즉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방패만 들고 있던 일본에게 창을 쥐어준 장본인인 거죠. 그런 그녀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외치는 건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내 집 안방이 불타기 전에 남의 집 마당에서 먼저 적을 꺾어 놓겠다는 일본 우익의 가장 공격적이고도 치밀한 본능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판을 쥐고 흔드는 미국, 특히 2025년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아주 복잡하고 계산적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트럼프는 돈만 밝히니까 수틀리면 대만을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은 하기 싫어하지만 세계의 1인자 자리는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트럼프에게 남중국해는 단순한 남의 나라 바다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중국이 이 바다를 먹는다는 건 곧 미국이 중국에게 졌다는 뜻이기에 트럼프 자존심상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를 지키는 방식은 바이든 때와는 다릅니다. 철저히 미국의 사업가 마인드죠. 그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이 바다는 내가 지킬 거다. 단 여기를 지키는 비용과 위험은 너희가 부담해라. 그래서 트럼프는 대만을 지켜줘야 할 민주주의 동생이라기보다 무기를 팔아먹기 좋은 고객이자 최전방 초소로 봅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대만이 자기 돈으로 미국산 미사일을 사서 스스로 무장하게 만드는 고슴도치 전략을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런 트럼프에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돈과 피를 써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인데, 일본은 지금 내 돈 써서 재무장하고 내가 앞장서서 중국을 막겠다고 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이 직접 피 흘리기 싫은 최전선, 대만 해협의 경비를 떠맡아줄 듬직한 아시아 지점장입니다. 일본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앞세우고 미국은 뒤에서 지휘하며 패권을 유지한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아주 위험하고도 계산적인 밀월 관계인 셈입니다. 중국의 야욕, 일본의 생존 본능, 그리고 미국의 계산까지 대만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거대한 욕망이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바로 옆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무심코 넘기기엔 이 파도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대만 해협은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 에너지의 90%가 지나는 생명선입니다. 만약 이 바닷길이 막힌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경제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폭등하는 현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내일 당장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흐름을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거인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생각이 모일수록 우리의 시야도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사 한모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